네, 2023년 10월 24일 지금 시간은 1시 반, 오후 1시 반 화요일입니다. 전체적인 어떤 느낌들 제가 이제 좀 먼저 보여드리고 갈 건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붉은 빛이 뭐 거의 잘 보이질 않습니다. 뭐 찾아봤자 빅타임, 네, 뭐 이런 코인은 최근에 이제 상장되었다가 그냥 쭉 빠지는 코인이고, 예, 어떤 코인인지 저도 모르는 코인이라 예, 별 관심이 없습니다. 링크라는 코인은 제가 한 이틀 정도 계속 브리핑을 해드렸던 코인 같은데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조금 조정받고 있고, 나머지 소위 말해 좀 숨죽여 있던 코인들이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좀 상승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매일매일 만나도 네, 좋죠?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주요 브리핑 코인도 잠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주요 브리핑 코인은 고무적인 게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가 12%가 올랐는데 이제 다른 코인이 올라간 건 보면은 이제 그냥 따라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형님이 지금 힘을 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따라 올라가면서 그렇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또 준비한 내용들 쭉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자, PT가 설마 번지점프 대회라는 제가 썸네일을 알려드렸는데요. 뭐 이런 거죠. 제가 계속해서 최근에 고야 도미넌스가 많이 올라갔다. 100점대를 넘어가고 난 다음에는 꼭 하락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만 빠졌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조금 빠졌다가 또 다시 그 고야 도미넌스도 그냥 고점을 갱신해버리는 이런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매일매일 이렇게 오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 회원들이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됐죠. 코인 모아야 되는데, 코인 샀어야 되는데, 지금 많은 곳에서 지금 억울한 그런 하소연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이제 공공행진하는 건 없습니다. 분명히 한 번 더 조정을 받았다가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한번 놓쳤다라고 해서 놓친 건 놓친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이런 추세로는 갈 수 없다. 하지만 뭐 조금 더 추세는 이어질 수는 있더라도 분명히 다시 출발한다 하더라도 눌렸다가 간다. 뭐 요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셔 가지고 너무 조급증 내듯이 지금 못 산 거, 그리고 지금이라도 사야지 해서 너무 지금 뭐 어정쩡할 때 들어가면 수익 뭐 조금 봤는데 쭉 빠져버리면 예, 손실률이 또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조금 피트가 열심히 이렇게 축제 분위기에 있을 때 약간 축하하듯 그냥 지켜보면서 흐뭇하게 바라보면 어떨까? 예, 지금 시점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제 돈을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은 어떤 포지션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뉴전산이 나왔잖아요. 아직까지 100%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계속해서 지금도 작업 중에 있어가지고 오류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잡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뉴전산에 대해서도 메뉴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 주식부터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어제 여러 가지 어떤 금리, 또 석유, 뭐 이런 얘기들로 이제 오고 가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미국 국채 금리가 순간적으로 어제 장 시작하면서 5%가 또 이제 돌파하면서 주식 시장에 이제 큰 낙폭을 주려고 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어느 정도 조금 제자리로 잡았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파란색과 빨간색이 좀 이제 섞여 있다. 근데 느낌적으로는 파란색도 제 눈에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보합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투자 시장인 가장 큰 미국 주식 시장도 오르고 내리고에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예, 그만큼 경제가 어렵고 혼란스럽고 전쟁의 어떤 이슈가 있는데 오히려 지금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물 ETF라는 큰 무기가 있다라고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예, 그 하나의 이슈, 조금의 변동성 때문에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비트코인 하나만 해도 202 밀리언 정도가 되는 달러가 이제 숏 포지션들이 청산돼 버렸습니다. 최근 들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24시간 동안 오전 11시 기준입니다. 4,371억 이상이
소위 말해 청산돼 버렸습니다. 숏 포지션이요. 그만큼 어찌 보면 경제뿐만 아니라 전쟁에 대한 이슈 때문에 '분명히 더 눌릴 거야. 안 좋아질 거야.' 이렇게 인제 예상했던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도 분명히 전쟁의 이슈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온다.'라고 저도 예측은 했으나 이렇게까지 반등이 더 나오면서 많이 상승할지는 저도 생각을 못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자금들이 소위 말해 녹아내렸다,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우리 고야 RSI, 고야 차트 등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가리켜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크게 오를지는 몰랐어도 소폭식의 어떤 롱 포지션으로 또는 현물 매수로 수익들을 보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이렇게 쏟아졌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도 그렇지만 이게 지금 계속해서 전초 증상입니다. 최근에 현물 ETF에 대한 가짜 뉴스가 한번 뜨고부터 지금 분위기가 급반전돼 버렸거든요. "에 이게 뭐야?"라고 하지만 그만큼 현물 ETF에 대해서 어떤 가능성이라든지 시기가 생각보다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겠다. 뭐 요런 분위기가 지금 전 세계 뉴스에서 좀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1 월부터 4 월이 돼야 날 거다라고 했는데 이러다가 진짜 올 연말 이내에 갑자기 또 '승인 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일단 '비트코인부터 좀 모아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립니다. 그리고 분명히 보시면 알겠지만 이 24 시간 동안도 이만큼 많이 청산을 됐는데 최근 4 시간 동안도 청산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아시겠지만 7시 때부터 비트가 또 10% 이상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더 많은 자금들이 녹아내렸다. 그러니까 롱 포지션 또는 우리처럼 현물을 모아가는 분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만약에 이걸 우리가 얼마 전까지 비트코인 모아야 돼. 리플 모아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하셨을 거잖아요. 근데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얼마나 올랐는지 캡처 한번 딱 해서 전달하면 어떨까? 그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호감을 가져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자 24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 미국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의 발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사실 주식 시장에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뭐 비자, 코카콜라 이런 회사의 어떤 실적 발표가 좀 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은요. 하지만 코인 시장은 지금의 분위기는 이런 발표랑 거의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냥 현물 ETF에 대한 어떤 좋은 소식들, 좋은 호재들이 얼마나 더 나오느냐가 이제 영향을 받지 보통은 주식하고 최근에 코인하고는 계속 같이 가는 커플링 방식으로 같이 오르고 같이 떨어진 적이 또 훨씬 더 많았는데 지금 완전 정반대로 주식은 아예 그냥 내팽겨 쳐 버리고 코인 시장만 지금 활기를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발표는 원래는 그래도 약간의 영향을 미쳤는데 제가 볼 때는 뭐 큰 영향을 뭐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일부터 그다음에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을 때 고때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밤부터 그다음 모레 새벽까지 이어질 때는 조금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금리가 인제 동결된다거나 그 연착륙 가능성에 대해서 쪼끔 더 언급을 해 준다면 더 비트코인은 치고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다만 파월 의장이 좀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더 시장이 안 좋아. 더 눌러 버려야 돼. 뭐 금리 더 올려야 될 것 같아." 좀 확고한 발언을 해 버린다면 비트코인도 좀 주춤할 수도 있다. 뭐 요렇게 인제 내일은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고야 도미넌스입니다. 지금 보면 100 점대가 이쪽 줄입니다. 100 점대가 여기 라인인데 그걸 넘어서 지금 거의 뭐 150 점대까지 이제 모든 코인이 상승할 분위기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야 도미넌스가 어디까지 상승할지도 이것도 지금 정고점을 깨듯이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요것도 한번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눌러보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숫자가 계속해서 빠지면 당장 안 빠져도 서서히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도미넌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괌 여행 진짜 며칠 안 남았죠. 인제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도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 꼭 목표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래소 이벤트에 대해서 이달 말까지입니다. 우리 회사 그러니까 우리 리트리 회사가 VOB 거래 상장 이벤트로 하는 건요. 단순합니다. 가입 및 KYC 이벤트입니다. 즉 여러분들 또는 여러분들 가족 또는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거 초대하고 가입만 하세요. 그리고 KYC 인증까지만 하세요. 거기까지만 완료되면 약 10불 상당의 예 VOB 코인을 에어드랍 받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0불이라는 돈을 입금만 한다 하더라도 20불 상당의 어떤 코인을 추가로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거래량 이벤트는 요 마지막 건 저희 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인제 그 코인티알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건 근데 오늘까지예요. 오늘 어찌 보면 저녁까지인데 오늘까지 만약에 현금 현물이죠. 현물이든 선물이든 VOB 코인은 인제 그거죠. 그 현물이죠, 현물. 그러니까 우리 VOB 코인을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만약에 그중에 1 위, 2 위, 3 위부터 또 4 위에서 100 위까지 해 가지고요. 추가적인 VOB 에어드랍을 또 해 드립니다. 요건 코인티알에서 VOB를 사고 팔고 했던 그 거래량 총 합입니다. 내가 10,000불 있으면 10,000불 다 사면 10,000불 된 거죠. 그리고 또 팔아 버리면 또 10,000불치 팔면 20,000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제 순위를 결정하는 거니까 요거는 거래소 자체 내에서 하는 거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에 있는 이 거래량 이벤트는 여러분들이 달러를 넣고 현물이든 선물이든 무엇이든 거래를 했을 때 그 거래량에 따라서 얼마 이상 거래를 했다 그러면 뭐 30불, 50불, 70불 상당의 VOB 코인을 에어드랍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만약에 입금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입금하셔서 이 VOB 코인도 추가적으로 예 좀 더 받아 가셨으면 네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 좋은 뉴스 아까 제가 서두에 좀 설명드렸지만 비트코인 ETF 승인되면 BTC가 얼마나 오를까라는 얘기를 지금 여러 군데 어떤 코인 뉴스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뭐 올 연말이 됐든 내년 초가 됐든 진짜 현물 ETF가 딱 나온다 그러면 한 며칠에 걸쳐서 올라가겠지만 저는 '지난 전고점을 뚫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 한국 돈으로는 한 8천만 원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뭐 1억까지 가면 좋겠지만 한 8천만 원 전고점 근처 또는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뭐 하루 만에 그런 건 아닐지라도 찌라도 약간 조정받으면서라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해 봅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이제 좀 심하게 눌리겠죠. 다시 어느 정도 심한 하락이 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돼야지만 그다음 2025 년도 우리가 2025 년도를 맞이하기 전에 코인 개수를 많이 늘려 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불장을 경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명확한 건 분명히 비트코인은 현물 ETF가 승인 나면 지금 많이 올랐지만 지금 가격보다도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현재로서는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눌리더라도 좋은 투자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나중에 S 시그널이 잡혀서 어느 정도 눌림목이라고 하죠. 좀 내려갔다가 반등 주면서 AL이 나오면 그때그때마다 꾸준하게 코인들을 좀 모아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만약에 진짜 승인이 난다면 이 시장은 최소입니다. 134조 원짜리의 시장이 될 것이다. 비트코인 하나만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조금 인제 말씀드리겠지만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요. 잘못하면 이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이런 투자 기관에 맡깁니다.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비트코인을 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비트코인에 현물 ETF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정말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위너, 그러니까 승리자가 되고 경제 은퇴자가 될 거기 때문에 현물 ETF를 우리는 호재 삼아 우리는 열심히 정말 모아가면서 진정한 부자로 일어나려면 비트코인을 우리가 사야지 우리 걸 대신해서 투자해 주는 그런 회사에 맡기는 건 아니다. 왜? 우리는 대신해서 맡기지만 그 코인이 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물을 보유하는 게 진정한 위너가 된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선물 ETF는 비트코인 선물 ETF는 벌써 나와 있잖아요. 근데 현물 ETF가 나오면 그냥 뭐 불안정한 요소가 없이 그냥 쭉 상승만 하고 어떤 거의 뭐 손실이 없기 때문에 "이쪽 시장으로 자금들이 몰릴 거다." 뭐 요런 얘기입니다, 이 뉴스는. 여튼 우리에게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큰 호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기대하자라는 말씀을 한마디 더 붙여 봤습니다. 자, 인제부터 리트의 전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쪼끔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제가 처음부터 인제 로그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로그아웃이 좀 빨리 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확연하게 이 로그인 시간이 좀 길어졌다라는 걸 써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로그인이 빨리 되는 부분을 일단 좀 해결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들어가면 요렇게 이제 대시보드라 그래서 첫 화면이 뜰 거예요. 어 제가 지금 한국말인데 지금 여기 옆에 보면 나중에 되면 여기에 요렇게 제가 지금 슬라이드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이벤트라든지 공지사항 같은 게 그전 전산에서는 그냥 팝업처럼 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마다 닫기, 닫기, 닫기 해서 들어가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으셨어요. 근데 앞으로는 여기 메인 화면에 요렇게 슬라이드처럼 광고처럼 움직이는 그런 인제 이벤트라든지 어 그 광고가 나간다. 뭐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고요. 구독 뭐 남은 일수 같은 게 이 대시보드에 인제 보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뭐 어떤 실적이라든지 수당이죠. 그다음에 좌우에 어떤 매출에 대한 어떤 근거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된다. 뭐 요렇게 인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누르면 앞으로 뭐 어떻다 뭐 요런 게 인제 보인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뭐 좌우 실적은 어떻다 요런 게 딱 누르면 '아 얼마 얼마구나.' 요런 게 인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인제 고야 차트는 고야 차트대로 누르시면 되는 거고 게시판을 일단 잘 활용하십시오. 게시판에 공지사항 회사에 정확하게 저희들이 알려드려야 될 그 공지사항은 이 게시판 안에 이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지금 리트리 여행 프로모션 괌이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한번 보셔서 도전하는 데 여러분들의 어떤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존 FOC 회원, 기존 FOC 회원들께는 아래 세 가지 항목을 먼저 진행한 후 사이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지를 저희가 미리 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는 없던 출금 핀, 그다음에 정보 수정 핀, 그다음에 OTP는 또 새로운 사이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지금은 풀어져 있지만 우리 고야 차트를 볼 때 이 또 OTP를 넣고 또 보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미리 "등록을 하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떻게 등록하는지는 제가 금방 이따가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자료실 기존 회원 필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누르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인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알람 어플 매뉴얼, 알람을 어떻게 쓰는지, 그다음에 애플, iOS죠. 애플의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또 어떻게 또 사용하는지 요런 매뉴얼도 다 등록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로그인 후에 회원가입하는 방법, 그다음에 OTP 등록하는 방법, 그다음에 회원 정보 수정, 그다음 패키지 결제는 요렇게 하세요라는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다 정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은 그때그때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셔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FAQ에 가면은 저희가 지금 개발한 모든 어떤 정보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보면 될지를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고야 도미넌스 이해를 요렇게 딱 누르면 여기 위에 링크 있죠. 여기서 바로 누르는 게 아니라 여기 위에 링크 여기 보면 유튜브 링크가 있잖아요. 요걸 제가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요렇게 누르면 요렇게 바로 뭔가가 실행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고야 도미넌스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간단간단하게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들에게 요 부분을 인제 알려주시면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야 스코어, 도대체 고야 스코어는 뭔지, 고야 차트는 우리가 파란색 선이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지,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RSI는 또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리고 고야 프리미엄 차트 요것도 딱 눌러 보면 저희들이 벌써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그널이 어떻게 된다. 어떤 기능은 있다. 구독료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다. 이 시그널은 어떻게 쓰시면 된다. 뭐 요런 것들을 간단하게 지금 다 영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한 번씩은 꼭 좀 시청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1 문의 여러분들이 기존에 인제 전산에서는 카카오 채널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카카오 채널보다는 여기 1:1 문의에다가 여기 작성하기 있죠. 요 작성하기를 눌러서 여러분들의 뭐 아이디 라든지 여기 뭐 보면 지금은 메뉴가 없는데 인제 좀 이 카테고리 메뉴도 세부적으로 나눠질 거예요.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선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어떤 글들을 써 내려 가시면 된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산하 회원 정보를 보면 요 버튼을 눌렀을 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등록한, 직접 추천한 분들의 어떤 아이디들이 나오는 거고요. 후원인 아이디는 왼쪽과 오른쪽에 어떻게 보면 이제 두 조직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천 조직 또는 여러분들이 내가 직접 다이렉트로 추천을 몇 명이 했느냐라는 걸 여기 밑에 쭉 하면서 직추천자가 몇 명인지 이렇게 인제 볼 수 있는 거죠. 요렇게 인제 보는 거고 '나 더 많은데 더 밑으로 있을 것 같은데.'라고 하면 여기 보이는 대수 조정이라고 있습니다. 대수. '나는 10 대까지 보고 싶어. 15 대까지 보고 싶어. 20 대까지 보고 싶어. 나 더 있을 것 같아.'라고 하면 이 숫자를 요렇게 조정하시면 더 많은 어떤 정보들이 보일 수도 있다. 요렇게 인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후원 조직도는 여러분들이 직접 추천하지는 않았더라도 내 산하에 있는 모든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본은 5 대까지만 보게끔 세팅되어 있고요. 이 숫자를 뭐 예를 들어 29 다, 30 이다 이렇게 맞추면 여러분들 산하에 좌우 바이너리로 내려간 모든 조직들이 이렇게 인제 보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좌우 이렇게 움직이면서 라이 레그가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 다 확인 가능하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나 이거 궁금해."라고 뭔가를 딱 누르면 이 사람이 3,000 불의 어떤 패키지를 하신 분인지, 구독 기간이 지금 끝났는지 어떻는지, 그리고 날짜는 뭐 예를 들어 2022년 뭐 어떤 날짜를 딱 클릭해서 지금까지 어떤 매출이 뭐 얼마가 되는지 뭐 요런 거 뭐 3 개월, 당월 뭐 이런 걸 다 확인할 수 있다 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산하의 좌측에는 얼마의 매출, 우측에는 현재 얼마의 매출로 이분은 지금 A1이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뭐 요런 것들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고런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주 찾는 회원 뭐 요런 게 있잖아요. 이건 뭐냐? 내가 항상 이 사람을 예를 들어 직급을 도전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좀 도와줘야 돼 그러면 요렇게 보면 여기 별표 그림이 있습니다. 별표 그림. 요걸 딱 누르면 이 사람이 인제 즐겨찾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런 데도 즐겨찾기 했다라고 하면 자주 찾는 회원 목록만 딱 누르면 요 사람만 확인되게 됩니다. 그러면 요 아이디를 갖다가 내가 딱 누르게 되면 이 사람부터 시작하는 모든 계보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업해서 너무 많은 산하의 회원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뭐 예를 들어 어떤 뭐 A1이다. 뭐 어떻게 보면 A2 요런 직급자분들 있잖아요. 그럼 직급자분들만 요렇게 체크를 미리 해 놓으면 그냥 직급자 산하에 이 사람 다음 직급에 도전할 게 어떻게 되는지를 요분을 딱 누르면 제가 전체를 선택해서 검색을 누르면 이분이 지금 한쪽은 57,000 불인데 다른 한쪽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분은 한쪽만 30,000 불을 하게 되면 'A1을 가겠구나.' 요런 걸 한눈에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회원들의 즐겨찾기 기능도 잘 쓰셨으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하위 회원 검색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너무 멀리 있거나 너무 만약에 뭐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라고 했을 때 만약에 KY 뭐 제가 그냥 눈에 앞에 뭐가 하나 보이는데 KYUNG라는 "이 아이디를 나는 찾고 싶어."라고 해서 인제 아이디를 치고 검색을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디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딱 누르면 이 아이디부터 시작한 밑에 산하의 후원 계보들을 다 확인할 수 있다. 요렇게 인제 보시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건 날짜별로도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등록한 사람 요런 걸 인제 검색할 수가 있고요. 자주 찾는 회원은 어찌 보면 이제 자주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을 자주 찾겠죠. 그래서 어떤 직급자 분들을 뭐 즐겨찾기 눌러서 그분들 위주로만 레그를 확인한다든지 하위 회원은 그 아이디만 치면 그 아이디부터 시작되는 산하의 모든 분들을 볼 수 있다. 뭐 요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너무 뭐 많아. 뭐 줄이려면 확대, 축소 뭐 요런 버튼도 이용하시면 더 줄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더 확대해서 더 크게도 볼 수 있고 뭐 요렇게도 됩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되면 요런 직급을 딱 누르게 되면 어떤 직급이 일반 회원인지 뭐 아니면 A1인지 A2인지 요런 것도 지금 안 나왔던 게 직급이라는 버튼도 딱 생기니까 만약에 본인의 직급 표시가 잘못되어 있는 거 저희들이 지금 다 체크를 해서 인제 다 변경하겠지만 예 요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누가 회원인지 누가 직급자인지도 알 수 있다. 요렇게 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구매 내역이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원가입, 회원가입 봐야 되겠죠. 회원가입을 누르면 국가 선택하시고요. 지금은
한국과 일본만 일단 열려 있는데 나라는 언어가 지금 변환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가될 예정이고요. 센터는 뭐 따로 없습니다. 그냥 본사라고 그냥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고 그다음에 원하시는 아이디 적고 중복 체크, 그다음 비밀번호, 그다음에 이메일 누르고 또 중복 체크, 그다음에 출금 핀 번호, 그다음에 정보 수정 핀은 요걸 한번 처음 등록하면 요걸로 어떤 정보를 수정하거나 출금할 때 꼭 필요한 거니까 요런 것도 꼭 설정해야 되고요. 별표되어 있는 건 다 무조건 기록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추천인. 추천인을 만약에 아까 제가 봤던 뭐 KYUNG 이렇게 "이 사람을 추천을 하고 싶어요."라고 딱 누르면 KYUNG라는 어떤 아이디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을 딱 치면 자동적으로 어 네, 추천인 확인. 자동적으로 후원인 아이디를 바로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후원인 이름을 만약에 딱 쳤는데 예를 들어 양쪽에 좌우가 닫혀 있으면 다 차 있으면 "등록할 수 없다." 이런 에러가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없으면 이렇게 아이디를 치고 "등록할 수 있게끔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 분명히 비어 있는데 "안 돼요."라는 제가 이제 그 민원이라고 해야 되나? 네,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네. 그 부분도 지금 수정이 되는 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정보 적고 "모든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누르고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니까 꼭 하시기 전에 이런 약관들, 사업자 회원 약관 이런 것들은 꼭 한 번씩 숙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게 구매 내역이잖아요. 구매 내역. 본인 구매 정보를 딱 누르면 이건 내가 그냥 구매한 거고요. 그러니까 나의 어떻게 보면 몸값이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상품 구매 신청 요거를 딱 여러분들이 패키지를 살 땐 해야 되겠죠. 여기 보면 1,000 불이 있고 2,000 불이 있고 3,000 불이 있고 5,000 불, 10,000 불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기본적인 그 신규 차트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사이에서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하다가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꼭 업그레이드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얼마, 업그레이드 얼마, 업그레이드 요걸 등록을 하셔야 패키지가 문제가 없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1,000 불인데 또다시 1,000 불을 패키지를 결제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인제 우리 고야 RSI 그 사이트 그 차트만 보입니다. 그런데 1,000 불 중에 1,000 불 뭐 예를 들어 업그레이드를 만약에 1,000 불인데 2,000불 업그레이드해서 3,000 불로 되는 분들 그럼 요런 거겠죠. 여기 요겁니다. 1,000 불에서 2,000 불을 업그레이드해서 to 3,000 그러니까 2,000 에서 3,000 요런 뜻이에요. 그래서 3,000 불로 되는 건 요런 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2,000 불을 더 업그레이드하면 3,000불 된다. 뭐 요런 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네. 어 업그레이드 죄송해요. 말은 여기다. 고야 업그레이드 1,000 에서 2,000불 더 추가해서 3,000불 되는 거 뭐 요런 거 예 요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1,000 에서 2,000 1,000 에서 3,000 요게 투가 에서입니다. 1,000 에서 3,000 1,000 에서 5,000 되는 거 1,000 에서 10,000불 되는 거 요걸 헷갈리지 않게끔 잘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급 보너스 같은 경우는 뭐 요런 거 눌러서 이때까지 보너스가 얼마나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 반품공제, 소득세 이런 게 있는데 한국말로 된 걸 요거는 곧 수정이 들어갈 거니까 예 쪼끔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제 중요한 고야 차트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야 차트를 누르면 현재는 OTP 없이 지금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 로그인 시간도 좀 더 길게 지금 반응한다. 요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그리고 인제 그 전에 원래는 여기 즐겨찾기 버튼이 있었어요. 그래서 즐겨찾기 버튼도 조만간 생길 겁니다. 그리고 원래 저희들이 기획하는 건 즐겨찾기를 눌러 놓고 이 즐겨찾기 차트를 한꺼번에 누르면 우리가 프리미엄 차트도 보이게 하고 우리 고야 차트도 보이게 하고 도미넌스도 보이게 하고 트레이딩 뷰도 동시에 다 보이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 프리미엄 차트가 너무 많은 정보를 지금 담고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로딩이라고 하죠. 뜨는 시간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는 이 다른 정보랑 같이 이 사이트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즐겨찾기 차트도 똑같이 그렇게 구현해 버리면요. 지금보다 뜨는 속도가 훨씬 더 느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즐겨찾기를 누르면 과거에는 그냥 1일 차트에 고야 차트만 보였잖아요. 이게 2일 차트에 고야 차트만 보이게끔
구현을 해야지만 빨리빨리 차트가 열리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제가 한꺼번에 다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속도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미리 드릴게요. 자, 일단 비트코인 선택했습니다. 해서 지금 보시면 어 마이너스 12.8, 요게 인제 마이너스 점수가 되면 어 이게 그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야 되는데 그죠? 어 네. 업그레이드에 관련돼서 다른 글자라든지 색깔을 좀 구분, 요걸 반영하기, 다른 글자로 하기엔 좀 뭐 그렇고 색깔을 좀 구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요거는 제가 라이브 브리핑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인제 전산 쪽에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변동 스코어가 지금 인제 마이너스 12.8 에서 지금 493 점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떠 버렸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우리 차트를 열었을 때 한번 볼게요. 지금 프리비어스 스코어가 42.1 이었고 커런트 스코어가 요 부분도 쪼끔 지금 보니까 그냥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요거 위치가 얘가 조금 바뀌어 있고 요런데 요 부분도 제가 오류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부분 배치도 확인을 제가 다시 해 드릴게요. 그렇죠. 마이너스 400 점이라는 게 도미넌스가 차트 스코어가 나올 수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자, 인터널 서버가 또 지금 라이브로 하는데 또 살짝 또 안 열리니까 제가 또 당황스럽네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제가 다른 코인을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니까 지금 변동 스코어도 이번 현재 시간의 스코어가 실질적으로 어떤 계산은 되는데 지금 표시가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네요. 이 부분도 제가 라이브 끝나는 대로 바로 수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이 차트가 아직 안 열리니까 우리 임시 차트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고야 차트 열렸네요. 좀 많이 늦게 떴는데 아까 조금 또 딜레이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 떴습니다. 자, 제가 비트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부터. 자, 오늘 인제 비트코인부터 인제 보면서 인제 차트를 활용하는 거 다시 한번 보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라이브 브리핑을 하면서 인제 고해 도미넌스가 좀 조정이 된 것 같아요. C 차트를 누르면 지금 갑자기 크게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는 거는 맞긴 맞는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저는 실 차트를 못 보고 있지만 여튼 지금 약간 좀 조정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도미넌스를 보여주니까 요 C 차트라는 걸 눌러서 보시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우리 고야 차트는 다 아시죠? 파란색이 아래쪽에 있으면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을 알려준다. 뭐 요렇게 인제 보는 거고, 뭐 3주 차트라든지 이런 거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의 메인이죠. 메인 교육처럼 프리미엄 차트. 자, 현재 시점부터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 우리가 고야 라인을 요렇게 클릭을 하면 기본적으로 '핑크 라인 위에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인제 교육을 해 드렸지만 "2 번이나 3번 시그널을 우리는 좀 잘 주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최근 들어 계속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떻게 보면 10월 23 일입니다. 어제 오전 7 시에 L이라는 게 인제 프리미엄 차트에서 뜨면서 LB라는 어떤 인제 약간 반등을 주는 그런 거래량을 나타내 주는 그런 시그널도 일단 들어왔고요. 그러면서 그다음 시그널에 그 전까지는 S2 였는데, 그러니까 쭉 장기적으로 좀 빠지려나라는 어떤 느낌을 줬는데 바로 L 시그널로 바뀌면서 추세 전환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처음에 여기를 S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래도 빠지겠지.' 하고 기다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뒤에 나오는 시그널을 약간 손해 본다 하더라도 일단 뒤에 나오는 시그널을 우리는 더 존중해 주고 신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래서 L이 뜨면서 이 L2 까지 떠 버리니까, 그러면 뭐 LB 떴을 때는 약간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약간 기다릴 수는 있다고 쳐요. 근데 그다음 시그널에 L2라는 게 떴기 때문에 이때부터 추세가 바뀌었구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S2에서 L2는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핑크 라인 자체가 보시는 바와 같이 요렇게 일자로 가고 있잖아요. 이러면 사실 바보 시그널이라 그래서 S2도 S3도 L2도 L3도 사실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왼쪽 오른쪽 뭐 위아래 요렇게 바뀌다가는 확실한 추세에서는 그냥 쭉 길게 가버릴 수 있으니까 "이 시그널을 신뢰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L2가 뜨면서 서서히 코인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핑크 라인까지도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일이 인제 생겼죠. 그죠? 제가 이렇게 쫙 퍼트리니까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모르시겠지만 요렇게 좁혀 놓으면 확실하게 L2부터 시작해서 핑크 라인 위에서 캔들이 앉아가면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전에 여기서 인제 SB라는 게 이렇게 나오면서 약간의 눌림목을 알려는 줬지만 결국은 핑크 라인 위에서 쭉 올라간다. 그래서 활용법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L2라는 시그널과 L3 라인의 시그널을 우리 회사가 고안해내서 만든 이유는 현물 위주로 저희들이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캔들 시그널에 현물의 어떤 수익을 0.5% 1%가 아니라 1%그 이상 또는 2%그 이상의 어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그널로 회사는 2 번과 3번 시그널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2 번과 3 번에서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쭉 이렇게 우상향처럼 이렇게 상승했을 때 "그러면 언제 정리하면 좋아요?"라는 인제 그 "익절하면 좋아요?"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저는 그냥 좀 느긋하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언젠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결론은 핑크 라인하고 먼저 맞닥뜨릴 거예요. 또는 어 L2가 시작했으니까 이것과 반대적인 성향의 시그널이 S2나 S3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핑크 라인을 먼저 맞던 또는 S2나 S3가 뜨면 그때 캔들 시그널을 정리하는 시그널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L2가 여기서 떴어요. 근데 지금도 쭉 가고 있다가 지금 조금 조정받는 듯하고 고야 도미넌스가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근데 비트는 지금 일단 안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빠진다 하더라도 지금은 좀 더 버텨도 된다. 왜? 아직까지 핑크 라인을 맞으러 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눌리다가도 다시 올라갈 수가 있고 그죠? 눌리다가 쭉 빠진다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만약에 어제 한 8시 오전 8시 부터라고 하면 그래도 몇 프로 정도 수익이냐면 오전 8시면 여기란 말이죠. 여기쯤. 여기서부터 가장 높은 고점은 거의 뭐 20% 가까이가 되고요. 지금 시점만 하더라도 한 14% 수익이잖아요. 여기서 한 1-2% 정도 좀 더 눌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여유가 현물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 번이나 3 번의 L 시그널을 보고 들어갔을 때는 핑크 라인을 맞을 때 또는 다음 시그널인 반대 시그널인 S2나 S3가 떴을 때 정리하는 게 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비트코인을 걸고 있다 그러면 지금 수익을 보고 있겠지만 조금은 더 끌고 가려고 저는 '한번 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기존에 원봇 RSI 아래에 있는 이 RSI를 보고 지금도 우리는 수익을 잘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캔들만 보고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아래쪽 시그널과 위쪽 시그널이 공통적인 걸로 들어가는 게 수익률은 어떨지 몰라도 승률은 올라가거든요. 예 고런 걸 찾을 때가 이 6 번의 DU라는 시그널입니다. DU. 이건 무슨 말이냐? 만약에 내가 현물을 매수해서 "나 2 번이 떴으니까 쭉 끌고 갈래."라고 했는데 그 사이사이에 보면 SB, SB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헷갈릴 수가 있다고요. 그럴 때 이 DU를 딱 클릭하면 요런 것들은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래 고야 RSI가 먼저 기준입니다. 이게 기준으로 위에도 똑같은 L 시그널만 표시하게 해 줘. 여기는 S가 S 똑같잖아요. 그래서 고대로 남아 있지만 고 사이에 여기 분명히 떴는데 여기 LB 뜨고 난 다음에 SB가 뜬 건 여기 L 뜨고 난 다음에 SB가 뜬 건 반대 시그널이지만 요 딱 누르면 똑 동일한 시그널만 L만 남겨도 이런 거니까 요 SB를 사라지게 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현물 기준으로 좀 더 끌고 갈 수 있다. 요런 거고요. 이걸 만약에 그러면 '무조건 이것만 해야지.' 네. 무조건 이것만 뭐 해도 나쁘진 않지만 선물 같은 거래를 지금 아주 레버리지 1, 2로 해칭 방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잠깐의 어떤 수익 실현도 할 수 있는 추세는 아직 롱이지만
반대로 갑자기 거래량이 들어올 때 잠깐 눌렸다가 가버릴 수도 있고, 또는 지금은 여기 잠깐 눌렸지만 쭉 빠졌다가 더 많이 빠졌다가 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눌림목을 알려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그널도 무조건 뭐 켜놓고 하라 또는 꺼라 이거 아닙니다. 그때그때 좀 추세라든지 핑크라인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이제 응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만약에 핑크라인이 이렇게 횡보할 때 어떤 시그널이 또 왔다 갔다 뜰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사실 이걸 켜 놓지 말고요.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어떤 급변동 위로든 아래로든 뭔가 생겼을 때는 그 방향대로 그냥 순간적으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 씌운다고 좋은 건 아니다. 라는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그 이동 평균선은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알 거라고 봅니다. 이 7, 20, 60 요게 차례대로 요렇게 정배열이 되면 제가 핑크라인 잠깐 끌게요. 정배열이 되면 상승, 이게 만약에 역배열이 되면 하락 요렇게 인제 이해하는 차트. 그다음에 볼린저 밴드. 지금 볼린저 밴드가 발산이 나오고 있죠. 이 돌파 구간으로 발산이 나오면서 혹시나 요 빨간색 라인이 요렇게 한시 방향으로 치솟는 게 아니라 다시 요렇게 꼬꾸라지면서 완만한 어떤 기울기가 나오면 인제 서서히 볼륨이든 뭐든 어떤 추세들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추세가 더 있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뭐 정리를 하거나 이런 것보다 왔다 갔다 횡보하는데 1-2%의 정도 약간의 여유는 두고 좀 지켜봐야 된다. 뭐 요렇게도 활용할 수 있는 볼린저 밴드입니다. 그리고 인제 여기 VOLV 여기 보면 여기 S2와 L2가 있었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딱 누르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딱 누르니까 없어졌죠. 그죠? 이런 게 뭐냐? 분명히 우리가 안 봤을 때는 S2도 떴네, L2도 떴네. 이때부터 이제 올라갈 건가? 또는 떨어질 건가?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데 요걸 딱 눌렀을 때는 실질적으로 여기 앞에 있는 S2와 뒤에 있는 L2에는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팍 들어왔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왜? 여기 보면은 고야 RSI 있죠. 고야 RSI도 아래쪽으로 이렇게 좀 많이 꺼져 있잖아요. 꺼져 있다라는 건 매도 세력이 많고 아직까지는 인제 상승 추세의 어떤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요 라인만 보더라도. 그래서 어떤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지 특정한 어떤 거래량 이상이 들어오고 있는지 안 들어오고 있는지를 얘로 걸러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요걸 딱 눌렀을 때 '얘도 바보 시그널인가?' 하고 안 들어갈 수도 있기야 있죠. 그럴 때는 뭐예요? 우리 L이라는 우리 고야 RSI가 미리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대로 이 캔들과 이 캔들의 중간 지점에 1 차, 그다음에 시작 지점에 2 차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딱 중간 지점쯤에 걸렸잖아요. 걸리고는 그냥 쭉 가니까 요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차피 들어가도 되고, 또는 캔들 시그널이 L2가 떴다라고 해서 급하게 들어가시지 마셨으면 합니다. 무조건 봉 마감이 되고 난 다음에 올라가고 올라가니까 뭐 여기와 여기 전체 캔들의 중간 지점을 1 차, 시작 지점을 2 차 뭐 요런 식으로 캔들 시그널도 똑같이 분할 매수 방법으로 기존에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고야 RSI의 분할 매수 방법으로 들어가면 된다. 요렇게 인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얘가 어디까지 오를까요? 그리고 떨어지면 어떻게 떨어질까요?라고 했을 때 이 5 번인 SR 버튼을 딱 누르면 지금 올라가는 건 최근 한 달 이내에 이 부분이,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부분이 고점이에요. 더 위로는 없다라는 거예요. 한 달 이내입니다. 몇 달을 한다 그러면 이 위에 있겠지만 여튼 지금 한 달 이내에만 어떤 지지와 저항 역할을 찾아주면서 어디쯤 사면 좋아요, 팔면 좋아요를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의 어떤 정고점을 뚫지 않고 여기서 만약에 왔다 갔다 하다 많이 빠지기 시작한다면 첫 번째 1차 매수 자리는 한 3333 불이다. 요런 거. 2차 매수 자리는 29,606불 자리다. 세 번째는 28,000 이다. 그다음에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26,500 불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요런 분할 매수 자리를 크게 요렇게 예측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물을 위주로 모아 가거나 약간 다시 하락세가 코인이 온다 그러면 요런 지지 부분에 대한 예약 매수, 그죠? 예약을 매수하면서 우리가 좋은 포지션을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능이 바로 5 번이다. 요렇게 인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이켄 하시 아시죠? 지금 분명히 우리 눈에는 빨간색들이 막 보여요. 그리고 시그널들도 막 헷갈려요. 근데 얘를 딱 눌러 버리면 실질적으로 여기 SB가 떴지만 하이켄 하시로 봐서는 녹색이에요. 그죠?
녹색. 여기서도 SB가 떴지만 추세로 봐서는 녹색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녹색이 윗꼬리만 있으니까 우리는 벌써 배운 자식들이죠. 배웠기 때문에 상승 추세거나 요렇게 인제 느끼면 요 SB가 분명히 약간 매도 물량이 들어오긴 들어왔어도 이걸 꼭 굳이 우리가 '지금 막 급하게 정리하고 막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요런 인제 약간 착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 헤이켄 하시 요 추세가 어느 정도 우리에게 또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거에 보조 지표까지도 잘 활용해서 요런 기능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다시 내용 정리를 한번 해 드리면요. 2 번하고 3 번의 시그널은 강한 추세를 앞으로 일어날 강한 추세를 알려주는 시그널이다. 즉 L2, L3를 여러분들이 보거나 S2, S3를 본다면 지금부터 추세가 이제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이 핑크 라인까지도 그 시그널을 받쳐준다면 예를 들어 L이라고 하면 L2라고 하면 핑크 라인 위에서 캔들이 형성되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같은 어떤 그림으로 도와준다면 더 큰 상승 그렇기 때문에 뭐 1%가 문제겠습니까? 그 이상의 어떤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을 알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 번하고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B가 있습니다. B가 아마 여러분들 눈에 자주 보일 겁니다. 1 번 L1 또는 S1 그다음에 LB 그다음에 SB는 순간순간 어떤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반대 방향의 어떤 거래량이라든지 어떤 포지션들이 추측이 됐을 때 이제 나타나는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요런 걸로 인제 눌림목이라든지 혹시나 미처 매수를 못한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여기서 쭉 했는데 제가 놓쳤어요. 그때 SB라는 게 뜨면서 약간 눌렸을 때 요때라도 이용해서 들어가세요. 뭐 요런 뜻으로 봐도 됩니다. 예. 하지만 핑크 라인의 지지장 역할을 하니까 요 라인과 만약에 SB가 떴지만 핑크 라인 아래에서 떠서 SB가 떴다. 그때부터는 빠질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계속해서 롱으로 뭐 갖고 있으면 그건 또 미련한 짓이 되겠죠. 여튼 핑크 라인을 항상 기준으로 삼으셔 가지고 다른 시그널을 같이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제 이더리움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은 비트였고요. 그다음에 리플도 제가 미리 좀 띄워 놓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가서 여기 리플까지만 오늘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더리움. 자, 떴습니다. 자, 이더리움. 프리미엄 차트만 오늘 또 바로 얘기를 해 볼게요. 근데 비트랑 보면 거의 비슷하게 갔습니다. 그죠? L 여기서 인제 떴고요. 어제 떴고 그다음에 LB라는 시그널을 주면서 인제 상승 추세, 거래량이 들어온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그다음부터 올라가다가 요런 내가 늦게 탔더라도 요런 눌림목에서 들어왔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요런 것도 예측을 뭐 할 수도 있다. 뭐 요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로켓 그림 나오고 있죠. 로켓 그림은 비트코인의 어떤 매물대가 바짝 들어왔을 때 바짝 들어왔을 때 어떤 급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다는 거겠죠. 그때 번개 그림을 연속적으로 요렇게 지금 알려주면서 좀 더 상승 추세가 있다. 그리고 지금 또 LB라는 시그널이 떴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떨어질 것 같았지만 다시 지금 이제 매수세가 있다라는 걸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핑크 라인 보시면 알겠지만 핑크 라인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얘도 지금은 어찌 보면 뭐 바로 정리하기보다 쪼끔은 더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언제 꺾일까? 요런 걸 인제 뭐 볼린저 밴드 같은 거 눌러 가지고요. 요렇게 좀 감싸 안을 때 빨간색이 요렇게 좀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든지 쪼끔 일직선에서 한 4-5시 방향으로 요렇게 꺾일 때 고때부터는 볼륨이든 약간의 하락 추세가 오기 때문에 고때쯤 정리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얘도 이제 SR이라는 버튼 누르면 지금은 인제 전고점을 한 달 이내에 전고점을 뚫었지만 떨어진다면 뭐 한 1661 원에 1 원이 아니라 1 달러죠. 예, 1 달러에 1620 달러에 1539 달러 요런 식으로 떨어진다면 요렇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미리 가이드를 해 주고 있다. 요렇게 인제 보셔도 됩니다. 예, 이해되셨나요? 자, 그다음에 리플도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리플.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동시에 요렇게 창을 띄워 놓고 다른 코인 또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자, 리플 같은 경우 짠. 자, 리플 같은 경우도 네, 핑크 라인을 한번 그어 보면 L2 여기서 인제 S2가 나오면서 더 떨어질 것 같았지만 올라오면서 L2가 떴기 때문에 여기서 인제 바로 정리를 하겠죠. 그래서 L2 분할 매수법 여기서 떴다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요렇게 시작 가격까지 내려도 오니까 중간 가격이 1 차, 시작 가격이 2 차에 딱 걸어 놨는데 걸리자마자 LB라는 게
딱 띄워 주면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죠. 자, 요렇게 딱 올라갈 때 이 SB가 진정한 SB냐 정말 떨어질 건지 이런 걸 인제 확인할 때 우리가 하이케나시 캔들 같은 걸로 이렇게 딱 바꿔 버리면 녹색, 그래도 상승 추세가 있는 녹색에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SB를 쪼끔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여기서는 지금 추세 전환의 캔들이 나왔고 SB까지 나오고 또 이제 그 하이케나시 캔들까지도 지금 해머 그림이 나왔어요. 요럴 때는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SB가 뜰 때는 하이케나시까지도 우리가 같이 한 번씩 보면서 진짜 SB로 그냥 쭉 빠질 건지 잠깐, 잠깐 주는 어떤 눌림목인지 요런 걸 우리가 쪼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다. 요렇게 인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DU라는 걸 아예 눌러 버리면 "나 그냥 똑같은 시그널만 보여줘."라고 해 버리면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S 시그널로 뜨다가 여기서 L 시그널 떴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캔들과 캔들의 중간 시작 가격 뭐 요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들어가더라도 우리는 수익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RSI도 보시고 캔들 시그널도 보시고 두루두루 이용하셔서 큰 수익을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 네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제가 또 마지막 코인 하나, 뭐 만약에 이 프리미엄 차트가 없는 코인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해서 더 추가될 거니까 오늘 오전에 BLZ라는 코인이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았어요. 요거 어떻게 됐는지만 마지막으로 공부 삼아 진짜 마지막으로 하고 끝낼게요. 너무 많이 하셔도 여러분들 힘드시니까. 자, 지금 이제 101점 거래 도미넌스가 또 쪼끔씩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BLZ는 6.4를 떴습니다. 6.4 떴다고 숏이겠네." 저 이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 6.4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까지 얘기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고, 자, 일단은 어제부터 여기 L 추세가 있었습니다. 그죠? L 추세가 있으면서 원보다 아래서 있으면서 쭉 가다가 그냥 얘도 그냥 쏴 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있네요. SB, LB 왔다 갔다 팔려고 하는 물량 들어왔다가 올리려고 하는 물량 들어왔다가 요런 것들이 좀 반복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냥 쏴 버렸다. 여기는 보시면 뭐 LB라든지 뭐 L2, L3가 언제 있었냐? 예, 없습니다. 그죠? 그전부터 쪼끔 더 인제 과거로 돌아가면 요게 있었네요. 어찌 보면 10월 16일, 오늘이 24 일이라 그러면 8일 전에 이제 강한 추세죠. 여기 S2가 나오고 L2가 나왔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실질적으로 S2라든지 핑크 라인을 맞았다라든지 뭐 없이 그냥 쭉 어찌 보면 갑니다. 맞아봤자 요 정도, 뭐 맞긴 맞았지만 지지하면서 계속 갔죠. 그래서 요렇게 2 번이나 3번 시그널 같은 경우는 요렇게 한번 뜨면 한 번 우리한테 뭔가를 줄 때는 크게 줄 수 있다. 그리고 여기도 뭐 S3 같은 게 뜨면 이렇게 쭉 요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2 번과 3 번은 어떤 큰 추세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다. 그래서 여기서 2 번이 뜨고 여기도 2 번이 뜨고 난 다음에는 쭉 그냥 지금도 계속해서 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BLZ도 만약에 정리한다 그러면 핑크 라인하고 맞을 때까지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정리 안 해도 되고 맞으면 정리한다든지 뭐 요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 한번 듣는다고 분명히 이해 안 되실 수도 있고요. 너무 많다고 헷갈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이렇게 보시면서 요런 기능들을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그다음에 껐다 켰다 요렇게 하면서 변동이 뭐가 있는 게 있는지 없는 게 있는지 여러 가지 보면서 좀 큰 그림을 좀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내일도 라이브 브리핑에서는 또 똑같이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교육을 해 드릴 테니까 딴 거 없습니다. 무한 반복이 힘입니다. 저는 제가 우리 데이터 팀하고 같이 우리 회사에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 시그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 이럴 때는 이렇게 반응해야지.'라는 게 어느 정도 제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만 제 머릿속에 있는 걸 이제 계속해서 이해시키고 풀기까지는 쪼끔 저도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건 기존의 RSI를 일단은 먼저 적응하셨으니까 신뢰하시고요. 그걸 이용해서 샀다 팔았다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내가 롱을 걸었는데 또 L 시그널이 떴어. 아, 그러면 나에게 좀 더 확신을 주고 더 큰 수익을 주려고 캔들 시그널이 더 떠주는구나.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보충 역할을 하는 시그널로 생각하시고, 또 2 번이나 3번 시그널이 떴다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강한 아주 장기적으로 뭐 단시 몇 시간이 아니라 하루 이틀, 2-3일 또는 4-5일 길게 뭔가 그 방향으로 갈 건가 요런 생각을
하면서 그 시그널들이 진짜 그렇게 바뀌었는지 그런 것들을 검증하시는 그런 그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일단 라이브 브리핑 하도록 하고요. 또 내일 1시 반에도 또 찾아뵈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차트, 내일은 또 다양한 또 코인들을 보면서 실전 위주로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오후 시간도 또 성공적인 트레이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프로였습니다.